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대학 합격 부스터 김성준입니다. 허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6평이 이제 조금 전에 다 끝났어요. 우리 학생들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시기고요. 이제 정말 입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조급할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수의 합이 6평 기준으로 합이 한 10 정도인 학생, 예를 들어서 국수형이 3, 3, 4 정도 등급의 학생이라면 이제 약수령 논술이 좀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쉬우니까 약수령 논술에 올인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도권 논술을 좀 같이 섞어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약술과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3합 10인데요. 사실은 3, 3, 4가 나오는 건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수능도 지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술형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수능을 정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능을 그리고 그렇게 못 보는 학생도 아니에요. 국어 3, 수학 3, 영어 4다 이러면 국어도 3등급이면 어느 정도 잘 하는 거고 수학도 3등급이면 어느 정도 잘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나는 약술로 보면 승부하게 용이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성적대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예를 들면 국보수포자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3, 3, 4 정도면 약술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수능과 약술도 힘든데 논술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과 약술이 정말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논술도 읽고 쓰는 과정이고 약술도 읽고 쓰는 과정입니다. 학교별로 유형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논술을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고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군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약술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되,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니까 수능 공부를 하되 논술과 약술은 육모 이후부터는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학생 중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성적대를 이제 다 기록을 해놔요. 이제 6월 모평이든 9월 모평이든 기록을 다 해놓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6월 모평 때 내가 334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낮은 444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수형 합이 이제 10에서 12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이 의외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9월 모평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수능 공부하면서 내가 동시에 논술 공부하는 걸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김성준 부스터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논술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은 상담해보면요, 나는 그냥 제일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내가 수능을 준비할 때 논술이라는 걸 여러분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논술을 병행한다,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논술과 약술형을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목표는 여러분이 논술로 정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모든 걸 그렇게 다 높은 목표로만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최저가 나중에 국영수가 합쳐서 6이 나왔어. 그냥 3합 6이 나온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수시원서를 전부 다 3합 6이 있는 대학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안정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있고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3합 10 정도 되는 그 레벨에서는 여러분들 딱 보험이 약술형 논술이 딱 적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논술을 하면요, 약술형 논술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절대 그걸 따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학교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요구한다. 이런 방식의 글쓰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동국대학교 논술을 쓰거나 외대 논술을 쓰거나 혹은 덕성여대 논술을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구나. 짧은 글쓰기, 비교하는 글쓰기, 요약하는 글쓰기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국대가 대표적으로 한 문제에 300자, 400자 되는 문제죠. 우리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연대처럼 한 문제 1300자 나오는 학교 문제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떨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술과 논술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더 좋은 글쓰기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약술 글쓰기로 또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천대, 수원대까지는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 학교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약술형 논술을 준비했다면 그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논술 시험을 같이 준비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우리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어떤 학생을 만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단 추천은 해요. 다만 이제 글쓰기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때 이 학생은 어느 학교, 이 학생은 어느 학교 이렇게 차등적으로 분류만 해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좀 사회탐구의 특정 과목이 더 강하고 어떤 학생은 국어 비문학이 더 강하고 문학이 더 강하고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게 더 입시에 있어서 유리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지. 내가 무언가 국어 3등급, 4등급이다. 그래서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약술형 논술밖에 못 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첨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수도권 대학이 있고 약술형 대학이 있는데 수도권 대학과 약술형 대학이 분명히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결국 풀어가는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가 300에서 400자 쓰는데 가천대학교는 100자 이내 쓰니까 이거 서로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천대학교 제시문이 더 쉽고 동국대학교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결국 원리는 똑같고요. 우리가 국어 교과가 당연히 논술에는 전체가 나오지만 우리가 가천대학교는 수능 특강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능 특강이란 범위는 어차피 국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국어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확실한 내용들만 암기를 해두셔도요. 충분히 가천대학교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면은 이제 여러분이 다른 대학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논술과 약술형 논술을.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부스터님들도 약술형 논술이랑 수도권 일반 대학 논술을 좀 같이 준비하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같이 동시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어떤 걸 먼저 약술형 논술과 일반 대학 논술 어떤 걸 먼저 준비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겠어요? 일단 이것도 크게 의견이 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논술을 먼저 준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구모 이후에 시작하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모 이후에 시작한다는 건 이미 그때 원서 접수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접수하고 학원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이 학교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글쓰기를 요구하는지 모르고 수능 최저 맞춰서 지원해 놓은 다음에 저는 이 학교 쓰고 싶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유형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최소한 알고 있어야 그래도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유도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비교 분류 잘하고 표그래프만으로도 한번 승부 볼 수 있는 성대가 있다면 서강대는 정말로 비판 잘하고 대안 잘 쓰는 학생들에게 유리해요. 이게 중앙대는 제시문이 총 길이가 A4 용지 8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한양대는 A4 용지 한 페이지로 끝나요. 그러면 써보면 알겠지만 중앙대는 제시문에 충실한 글쓰기만으로도 좋은 글이 가능하지만 한양대는 자신의 논지가 분명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의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 또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가 다르단 말이죠. 육모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약술형 논술은 목표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도출 및 약술이에요. 근데 논술은 약술을 어쨌든 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논하는 유형상의 특징을 내가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를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좀 이제 다른데요. 그 논술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특히 저는 학생들한테 권하거든요. 너가 정말로 합격을 하려면 진짜 논술은 늦어도 6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수시원서 상담을 오시는데 물론 이제 8, 9월 달에 이제 뒤늦게 논술에 진입한 학생들도 상담을 오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지원 대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주지만요. 그래도 좀 더 판단이 정확하고 확실하기 위해서는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답안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답안을 봐야 여러분이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에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에 더 유리하고 어떤 대학에 더 불리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해야만 제일 효율적일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6월 달부터 한 7월 달까지 한 적어도 2달간은 여러분의 답안을 봐야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도 최적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상담에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합격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천대학교에 대한 생각도 이해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도요,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천대학교가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일반 논술과 가천대학교 약술력 논술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일반용 논술을 잘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낮은 가천대학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천대학교도 엄연히 하나의 시험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작년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일반 논술을 그냥 준비하다가 뒤늦게 그냥 가천대학교와 마지노선 하나 넣지 뭐 라고 하는 학생들이요, 심지어 일반 논술을 합격했는데 가천대학교는 떨어진 경우도 있고 둘 다 떨어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가천대학교도 일반 논술과 마찬가지로요, 먼저 여러분의 답안을 봐야 여러분이 왜 틀렸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꾸 틀리고 여러분의 학습 방식이 어떤 방면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 답안들을 보면서 진단하고 평가 특강을 통해서는 성적표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도 가천대학교에 대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능하고 논술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술력 논술과 논술까지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최대의 효율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월 달부터 논술, 가천대학교 약술력 논술 둘 다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